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계 영국인인 배우 클라라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문매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였습니다. 그런 클라라 씨는 최근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알려져 안타깝다는 반응이 오가고 있습니다. 1985년생 클라라는 올해 나이 38세로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났습니다. 국적은 영국으로 클라라의 아버지 승규는 19피우파의 서울 올림픽 공식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를 부른 코리아나의 멤버입니다. 부모가 해외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유명해진 이유로는 2013년 5월 3일 LG 트윈스계 두산 베어스의 어린이날 시리즈 첫 경기의 시구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두산과 LG 팬들은 이날 시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시구 인터뷰에서 자기가 두산 초청으로 오긴 했는데 LG 팬들도 자기 팬으로 사로잡고 싶어서 LG 유니폼도 입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축구든 야구든 초대 연예인은 당연히 초대해준 팀이 복장을 입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인데도 그걸 무참 입게 버렸습니다. 상의는 두산, 하의는 LG의 줄무늬. 하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나 시구를 다시 보기 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클라라의 경력은 시구 이전과 이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검에 오르며 화제의 키워드에 등극했습니다. 무명으로 오랫동안 연기자로 활동할 땐 아무도 모르더니 시구 한 번 하고 나서 캐스팅, 광고 모델, 검색 순위, 관심도, 인지도 등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클라라라는 이름을 깊이 각인시키고 인지도를 높인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기본적으로 얼굴 몸매 다 되는 배우였지만 대기가 없다면 무명급으로 살아야 하는 게 연예계입니다. 클라라 이후 짧거나 달라붙는 의상을 입은 시구자도 여러 나왔지만 클라라만큼 화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결국 이 식으로 웬만한 남성 팬들을 몸매만으로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클라라는 한국 활동 당시 여러 쥐는 행동과 발언 그리고 연기력보다는 언론 플레이로 승부를 하려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었는 그 같은 주제로 출연한 방송마다 다른 말을 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시피 도용 논란은 해피투게더 야간 매점에서 선보였던 소시지 파스타가 클라라 본인이 생각한 레시피라고 했으나 이 미타 방송이나 여러 블로그 등에서 자주 소개되어 제법 알려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레시피 도용 논란이 커지자 클라라 본인 역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몇 도용을 인정했지만 그 이외에도 상습적인 거짓말 때문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거짓말쟁이 이미지가 점점 강해졌으며 아예 구라라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허언증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고 논란이 심해지자 클라라는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의 내용이 사과나 반성이라기보다는 훈계에 가까웠는데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내용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 미칠 듯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예능에서 재미를 위해 말을 바꾸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는 뉘앙스와 함께 뜬금없이 본명이 클레러리이고 스위스에서 나고 미국에서 배우고 국적이 영국이라서 한국 정서를 몰라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 고말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2015년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과 법적 분쟁이 벌어집니다. 소속사 폴라리스 측에선 문제가 되는 계약서와 카톡 내용을 전부 공개하겠다라는 조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클라라 측은 공개 하루 전 소속사의 카톡 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요점은 연예인은 이러한 분쟁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받는 타격이 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며 폴라리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문자 및 계약서를 공개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클라라의 A 같은 대처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낳는 일반적으로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갈등의 경우 피고용자인 연예인이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이기에 법적 공방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디스패치에 의해 소속사 회장과 클라라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클라라에 대한 여론이 더욱 각화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선 사장의 발언 중 성적인 희롱이라 볼만한 발언은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 게다가 오히려 자극적인 노출 화보나 개인 사진을 먼저 보내는 등 클라라의 행동이 더 오해를 사기 수입다는 여론이 강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논란과 별개로 특히 이 문자 내용 중 같은 소속사의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시점에서 소속사 회장이 태도와 조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간까지도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오지 않는 무례한 행동 이번에도 겪으셨지만 인생은 짧다는 부인에게 무례한 발언 때도보다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이기적인 발언 등 내용이 문제가 되어 이미지와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레이디스 코드 현상 구청에 관해 클라라 측은 레이디스 코드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일면식 없다고 해도 같은 소속사 사람들이라면 예상 문상을 와야 하는 게다가 회장의 메시지 내용처럼 평소에 안면도 없던 일부 동료 가수들조차도 배려와 인도적 차원에서 문상을 와주었습니다. 게다가 클라라는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과 만난 적도 없는 사이란 말로 해명을 했는데 이내 권리세와 2013년 스타 다이빙 쇼 스플래시에 함께 출연했음이 밝혀져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클라라는 이번 법적 소송 과정에서 회사 측이 자신의 생리일을 알려고 했다는 것을 성희롱 논란의 핵심으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 다수의 연예 관계자들은 발언 자체가 문제될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생리통이 심한 모 연예인에 대해 모르고 촬영 스케줄을 잡았다가 불공정 사례의 단초를 제공한 경력이 있어 일부 기획사들의 경우 이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클라라가 출연했었던 스타 다이빙 쇼 스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생리일을 확인하지 않고 다이빙을 시도할 경우 방송상으로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생리일을 피해 여성 출연자의 스케줄을 잡거나 생리혈이 내비치지 않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굳이 다이빙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여성들은 생리일이 되면 생리통과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등 극심한 컨디션 저하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케줄 수립하는 대참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생리 주기는 관리하는 게 오히려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클라라가 독단 행동 등으로 계약 위반을 일삼아서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자 성적 수치심 등을 이유로 소속사를 협박했고 소속사 측은 바로 협박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보통이면 형사 고소를 해야 하지만 무고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라는 계약 해지를 위해 민사소송을 건 것입니다. 2015년 7월 15일 클라라 부녀에게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처분이 나오고 오히려 이규태 회장이 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때는 이규태 회장이 이 사건으로 점잖은 이미지까지 얻었지만 정작 사건 내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규태는 자신의 중앙정보부와 경찰 간부 경력 등을 강조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는데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목 따서 보내버릴 수도 있다,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규태는 자신이 클라라를 감시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는데 클라라는 이 회장의 협박에 실제로 감시당할까봐 외출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해당 경력들은 협박을 위해 이규태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이전에 클라라가 한국에서 살기가 무섭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그때 반응은 모두 시큰둥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섬뜩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보도했지만 이규태는 경찰 간부 경력 등을 가지고 군수사업, 로비스트 등의 일을 하며 각종 비리를 저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연예 관련 업체를 운영했는데
이게 돈 세탁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규태가 클라라에게 나한테 대든 연예인은 결국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는데 이 연예인이 김태우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뒤바뀐 상황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트라우마와 이미지 때문에 한국에서 방송하기를 겁내했고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 방송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즉, 이규태의 피해자는 클라라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중국으로 넘어가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2020년 7월 26일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중화TV의 차이나 PDI MC로 출연해 복귀를 알렸지만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았고 이후로는 국내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클레어리 클라라에서 간간히 브이로그와 Q&A 등의 컨텐츠로 자신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현재 그녀의 구독자 수는 2만 명으로 영상이 8년 전부터 올라온 것 치고는 상당히 적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여론이 아직 좋지 않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또 클라라의 인스타그램은 업로드 주기가 굉장히 잦은 편인데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여전히 한글로 해시태그를 단 등 한국의 복귀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진짜 이쁘다, 밝고 긍정적 에너지가 너무 좋다, 영상 계속 올려달라, 중국에서만 활동해서 아쉽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중국에선 거짓말 치지 마라, 아직도 몸매 자랑하냐 등의 반응도 보여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